이번 결과가 이제 국내에서의 폭발적인 관중 수 또 인기에 취해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 문제의 탱탱볼에 의해서 홈런이 막 남비하니까 한국 타자들이 굉장히 그 타력이 좋아지고 전력이 강해진 것으로 이제 모두가 자가 발전을 했어요. 야구계에서 KBO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가 발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걸 실제처럼 믿는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실제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야구가 강하다 하다 보면 우리가 강한 줄 아는구나. 자기가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네. 강한 것으로 이제 걸어왔던 일부 야구인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일 겁니다. 또 거기에 기만당한 팬들도 충격이었고요. 현실은 보신 결과 그대로입니다. 일본은 은메달을 땄지만 야구 실력, 전체적인 야구 실력만으로 보자면 문자 그대로 넘사벽이죠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연봉은 높아져 가지고 과거 같은 헝그리 스피릿도 없고 또한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강한 훈련을 하는 그런 풍토도 아닌 그냥 우리만의 세계에서 자족하며 우물한 개구리처럼 야구 부문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거죠. 그냥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다란 카르텔이 돼가지고 그냥 전부 야구에 종사하면은 선수들 연봉 많이 주라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 친구들이 요즘 보면 일본보다도 연봉이 더 높아요. 보면 일본 가면 지금 한 4분의 1도 안 받을 선수들이 한국에서 많이 받고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 같은 야구인들끼리 예를 들어서 뭐 류중일 감독의 어떤 투수 기용에 문제가 있었다, 선수 라인업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일체 말 안 합니다. 서로 좋은 소리만 해요. 자, 송정규의 야구 직설, 이번에는 프리미어 12 얘기를 좀 해보죠. 저는 솔직히 이번 프리미어 12 소식을 조금 스스로 외면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나라의 탈락이 확정되면서 네. 질투도 좀 들고 네. 괜히 속만 상하는 것 같아서 네. 관련 뉴스들을 피하곤 했는데 네. 일단 대회 결과는 네. 대만이 금메달, 그렇죠. 일본이 은메달, 미국이 동메달로 끝이 났습니다. 단장님께서 이번 프리미어 12 내용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참 이 다들 보셨고 또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이것도 이제 뉴스에서 조금 벗어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나가기 전부터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솔직하게요. 그래요? 예, 찬물 껴안고 싶지 않아서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네. 이번 결과가 이제 국내에서의 폭발적인 관중 수 또 인기에 취해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문제의 탱탱볼에 의해서 탱탱볼. 홈런이 막 남비하니까 한국 타자들이 굉장히 그 타력이 좋아지고 그 전력이 강해진 것으로 이제 모두가 자가 발전을 했어요. 야구계에서 KBO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가 발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걸 실제처럼 믿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실제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야구가 강하다 하다 보면 우리가 강한 줄 아는구나. 자기가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네. 강한 것으로 이제 걸어왔던 일부 야구인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일 겁니다. 또 거기에 기만당한 팬들도 충격이었고요. 현실은 보신 결과 그대로입니다. 일본은 은메달을 땄지만 야구 실력, 전체적인 야구 실력만으로 보자면 문자 그대로 넘사벽이죠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넘사벽이고. 넘사벽. 예, 물론 11월 24일 일요일 참 치욕의 일본으로 봤을 때는 치욕의 일요일인데 타이완과의 결승에서 0대5로 믿어지지 않는 완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야구 강국으로서의 그 스타일, 야구 랭킹 1위가 지금 일본 아닙니까? 세계적으로요. 네. 스타일 완전히 구겼죠 그냥. 그리고 우승은 비록 타이완이 극적으로 차지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력으로서는 1위가 일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타이완은 이번 프리미어 12 시합에서 네. 예선 리그 포함 3번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운 좋게 우승을 슈퍼라운드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합의 그 운영도 이게 좀 문제예요. 다 이겨놓고 끝에 가서 한 방에 진다? 마치 우리나라 그 코리안 시리즈 1등 해놓고 2, 3위 팀에게 지는 거나 비슷한 논리죠. 결승전 직전까지 국제대회 27연승, 말이 27연승이지 국가 간 시합에서 어느 국가를 만나든 격침시켰던 무적함대
일본이 마지막 본선 결승에서 당한 유일한 1패로 준우승을 차지하였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그 당시 완전히 뭐 일본 감독, 선수, 그리고 그 당시 도쿄돔에 모인 관중, TV로 시청하던 야구 팬들 모두 멘탈 컬랩스, 그러니까 멘탈 붕괴가 왔다고 붕괴. 봐야죠. 이번 일로 이제 이바타 가즈히로 감독은 본래 경질이 되거나 본인이 사임할는지도 모른다고 처음에 저는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바타라는 감독이 성격이 좀 특이하고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뭉개고 막 임기를 채울 수도 있는 그런 묘한 실리를 추구하는 유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존심이 강해야 아 나는 이번에 얼굴 끄슬렸으니까 안 한다. 졌으니까 그만두겠다는데 이런 분은 뭐 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쭉 이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래서 과거에 그 요 앞에 그 우승 못 해가지고 그만둔 고쿠보 히로키 감독이나 호시노 생이치 그런 대표팀 감독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뻔뻔스럽게 또 계속 2026년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계약 기간 동안. 그리고 일본은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감독 바꾸라 하면 막 바꾸는데 일본 애들은 또 그런 게 없어요. 좋게 보면 합리성, 나쁘게 보면은 좀 약간 삐딱한 성격인지 몰라도 뭐 질 수도 있다. 좀 인정해주는 뭐 바꾼다고 별거 있느냐. 뭐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지 않은 좀 남에 대해서 약간 좀 관대한 이런 면도 있다고 보죠. 네. 그래서 아마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물론 뭐 한국 대표팀도 일부는 뭐 김혜성, 안우진, 문동주, 이의리, 박세웅, 노시환, 강백호, 원태인, 손주영, 김영웅 등 많은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 못해서 그랬지. 얘들 나갔으면은 일본과 타이완에게 이길 수도 있었다고 강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더러 주변에도요. 뭐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러니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네. 출전한 몇몇 이렇게 살펴보니 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뽑은 건 아니고 비슷한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놈저놈 갖다 꼽은 거예요. 그냥.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네. 뭐 그리고 누가 이제 나가면 이겼다. 이거는 조금 유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일본의 감독도 예. 지금 이바타 히로카즈가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 사무라이 저펜 감독들 비하면은 뭐 하라다츠노리니 오사다루니 이런 감독들에 비하여 중량감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발된 선수들보다 훨씬 나은 선수들도 막 이런저런 부상 등의 이유로 불참을 많이 했거든요. 막 우리나라도 앞으로 점점 그리 가는데 일본도 이제 이미 눈이 높아져 있어가지고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보던 국가팀들이 참가하는 정도의 이런 국제야구대에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더라도 올림픽 정도나 WBC나 이런 거는 뭐 그 메이저리거들도 참여하지만은 이런 프리미어 12 같은 거는 뭐 우리가 굳이 나갈 필요 있나? 미국이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미국은 더하죠. 안 나오죠. 미국에 뭐 유명한 사람들 나옵니까? 어디 그 에런 저지나 이런 선수들이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친구들이 나왔으면 미국이 저렇게 동메달 타고 끝났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 전력의 구성이라면은 한 서너 개 정도는 사실 만들 수 있거든요.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도 지금 꼭 WB 여기에 프리미어 12에 나간 선수들하고 안 나간 선수들하고 뭐 크게 차이도 없잖아요. 일본도 서너 개 팀은 충분히 구성할 비슷비슷한 수준의 기량이 뛰어난 야구 선수가 많은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수를 뽑더라도 또 국제용이 있고 국내용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옛날 실업야구에 뭐 황모 선수라든지 뭐 김모 선수란 이런 선수들은 국내에서는 펄펄 날랐는데 국제 시합만 나가면 번번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용, 국외용이 있고 또 그만치 그 배짱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문제인데 일본에 이번에 나온 애들 중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배짱 좋은 애들이 또 많이 빠져 있었어요. 사실 이번에 뭐 마키 슈고라는 그 친구도 일본에서 그렇게 잘 치는 친구도 아닌데 그 친구가 가장 각광받을 정도였으니까
일본도 그렇게 뭐 최선을 안 뽑았다 싶고요. 네. 일본 애들은 본래 종교를 대하듯이 성스러운 자세로 그 야구를 대합니다. 그래서 항상 몸을 던지고 종교를 대하듯이 야구를.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할 때 얘들은 오. 뭐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야구장에 대해서도 끝나고 나서 잘 쓸고 인사하고 나오고 좀 이런 게 있어요. 일본 애들은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랑 그 민족성에서 오는 차이죠. 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 애들은 제가 뭐 아주 그냥 무조건 일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일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20대부터 일본을 많이 다녀서 일본 사람이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그러나 장단점이 뭐라는 건 알죠. 네. 그러나 무조건 싫어하지는 않아요 또. 예. 근데 일본 애들을 보면 장점에 그 메이저리그의 좋은 점을 접목시켜 가지고 일본 야구에 일본화하면서 세계적인 선수들 오타니 쇼헤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사사키 로키, 다르비슈유, 생가 고다이, 요시다 마사타카 등 많은 선수를 배출하며 일본 NPB에서 성공하면은 메이저리그 가서도 성공 보증 수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신임을 완전히 얻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에는 3,780개인가요? 그런 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야구 선수들이 대학 야구, 직장 야구, 독립리그 뭐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아마추어 야구 이런 걸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일본을 지나가다 보면은 동네 곳곳에 야구장이 많이 보이잖아요. 야구장 진짜 네, 많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 활성화시키고 경쟁이 치열하여 예. 프로팀들의 실력도 날로 발전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 팜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항상 하는 타령이지만은 90 몇 개밖에 안 되는 한국 고교야구 팀과 프로야구 팀의 지명을 거의 받지 못할 정도로 수준이 저하돼 있는 대학야구팀, 뭐 요즘 실업야구 같은 거는 별로 그렇게 존재감도 없고요. 프로야구팀의 산실임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본래 이 뭐 많은 사람들이 뭘 해야 거기서 더 훌륭한 선수들이 나올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연봉은 높아져 가지고 과거 같은 헝그리 스피릿도 없고 또한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강한 훈련을 하는 그런 풍토도 아닌 그냥 우리만의 세계에서 자족하며 우물한 개구리처럼 야구 부모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거죠. 그냥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다란 카르텔이 돼가지고 네. 그냥 전부 야구에 종사하면은 선수들 연봉 많이 주라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 친구들이 요즘 보면 일본보다도 연봉이 더 높아요 보면요. 특정 선수는 그런 선수도 있군요. 많아요 요즘 보면은. 오. 일본 가면 지금 한 4분의 1도 안 받을 선수들이 한국에서 많이 받고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뭐 혹사, 선수 인권 보호 그런 이름하에 강한 훈련이 자꾸 기피돼요. 그런 풍조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실력이 하향화가 된다고 봐야죠. 그냥 그대로 가든지 하향하지. 옛날에는 러닝들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투수들 정말 눈만 뜨면은 뛰었거든요. 달리기. 네네. 그 하체를 튼실하게 해가지고 그 투수로서 오래 던질 수 있는데 요즘 뭐 3, 4회도 못 던지잖아요. 나가면은 그냥 1, 2회 던지면은 무너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네. 어떤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는 사람을 이기려면 갖고 인내와 노력, 시간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전 우리나라의 분야가 과거처럼 죽자 살자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요즘은 대충 하고 막 인생 즐기자 하는 이런 데 그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사실 특출나게 야구를 잘하지 못하면 네. 호구지책이 어려웠어요. 들어갈 데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뭐 야구를 그만두어도 할 일이 많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뭐 어디 자기들이 게을러서 어디 안 가는 거지. 그래서 많이 이런 것이 이제 느슨해졌다. 그리고 또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성적을 남기고 들어오면 국민들, 언론 등이 앞서가지고 야구팀을 호되게 질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입국할 때 그냥 머리도 못 들고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냉담하게 대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 저 사람 나와가지고 선수들은 잘 싸웠다. 정체불명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인기 발언. 뭐 뭘 잘했단 말이에요. 그럼 잘했으면 왜 우승 못합니까? 그냥 뭐 무조건 으쌰으쌰 해줘야 돼 한국은요. 그래야 그게 무슨 인격자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욕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 그래 역경석에서 잘했다. 너희들 참 잘했다. 결과가 이래 나오는데 어찌하냐.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있는 것 팽배합니다. 같아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 하나 진실로 한국 야구를 걱정하고 대책을 내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김인식 감독이 얼마 전에 조금 좀 올바른 말씀하신 것 같고 대다수가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같은 야구인들끼리 예를 들어서 뭐 류중일 감독의 어떤 뭐 투수 기용에 문제가 있었다. 또 뭐 선수 라인업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일체 말 안 합니다. 서로 좋은 소리만 해요. 이게 세련돼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류중일 대표팀 감독은 제가 볼 때도 뭐 한간에도 우리 부르지만은 운장이라고 부릅니다. 운장. 복장. 그러니까 운도 좋고 복이 있는 감독이다. 예. 그러니까 패배하여도 별 비판도 안 받아요. 이 양반은 또 이상하게. 좋은 시대를 만났는지 그분의 덕망인지는 모르지만 마치 우승이나 준우승한 듯이 당당하게 와서 인터뷰하고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옛날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하면서 고개 숙이고 정말 울상을 짓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또 우스운 것 중에 하나가 일부에서는 또 타이완이 이번에 우승을 했다고 한국 팀의 슈퍼라운드 탈락이 당연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타이완이 저리 잘하니까 우리가 질 거 진 거 아이가. 그런 데 대한 불만도 없고요. 그래서 이는 좀 잘못됐죠. KBO와 야구계 인사들, 야구 기자들, 이게 뭐냐면 3, 4년 전부터 한국 야구의 어떤 치부 문제를 까발리면 야구 인기가 폭락할까봐 이상하게 모든 문제를 축소하고 덮고 애써 합리화시켜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연초에 생겼던 뭐 KT의 P 선수처럼 좋지 않은 여자 관계 때문에 또 언론에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작년에 그 SSG의 K 선수 뭐 해가지고 또 일본 룸사롱 가서 뭐 걸린 이런 것도 옛날에는 그런 거 하나만 나오면 그냥 몇 달간 관중들이 안 가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어떤 일이 터져도 선수 개인의 사생활이다. 사생활이다. 그러니까 이건 야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야구장에 왜 가느냐. 인스타그램에 사진 내기 위해서 SNS 같은데 이러기 위해서 가고 노래 부르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치킨 먹으러 간다. 치맥 즐기러 간다. 응원 부르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선수 욕하고 상대방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를 그냥 축소하고 덮고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뭐가 잘못되더라도 졌다고 뭐 질타하는 게 없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 논리 등을 내세우며 적당히 넘어간 결과가 아닌가.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도통 이제 쓴소리를 하면 야구계로부터 배척당할까 봐 그런지 지나치게 끈끈한 선후배 동료식 때문인지 제 눈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뭐 야구선수 출신들이 야구선수들 힐난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 얘기 없잖아요. 다 봐주고 우리 식구 감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나아가자. 그렇죠. 이런 소통과 이런 이제 자아 반성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근데 필요한데 요즘 말하는 이제 소위 MZ 세대들이 뭐 한 명 정도밖에 집집마다 없으니까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단도 안 치고 왜냐면 이제 부모들도 야단 심하게 치다가 아들이나 딸하고 의절해버리면은 자식이 없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살살 하는 그 풍조가 이어지는 거죠. 이게 은근히. 그러니까 야단을 치지도 학교 가도 야단 안 듣고 도처에서 야단 안 듣고 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고 뭐 그런 사회적인 것을 진단하자면 끝이 없고요. 또 이번 시합을 무슨 느꼈던 거는 뭐 유중일 감독하고 뭐 개인적인 악연은 없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이제 좀 안이하게 뭘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좀 과거에 빠져 있다. 뭐 나이가 많다고 그게 올드 타이머가 아니고 좀 과거의 야구에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이번 프리미어를 보면서 이제 류 감독이 지난번에 할 때도 봤죠. 작년에도. 그리고 좀 선입감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제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뭐 일부에서는 그 신문 타이틀 보니까 그게 나오지만은 타이완 팀은 사이드 핸드나 언더핸드 투수 약하다. 일본 팀은 왼손 투수 약하다는 식의 그런 고정관념은 그게 이제 옛날 얘기거든요.
예, 우리 저 실업야구 때부터 우리 1960년대부터 그때 그 한일은행의 윤동복이라는 그 저한 투수가 있었어요. 이 투수가 일본하고 이제 실업야구를 하면 잘 던졌거든요. 그때부터 일본 팀하고는 왼손 투수를 내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뭐 이선희, 유현진 해가지고 좌완들이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고영표는 사실 금년도 4월 5일 팔꿈치 굴곡근 손상으로 치료를 받고 네. 6월 19일 날 이제 롯데전에 나왔는데 그때 나와서 박살났잖아요. 그냥 예, 속된 말로 예, 5이닝 예. 6실점 하면서 충격을 주었죠. 저도 그때 보면서 아, 고영표 나와서 롯데 또 이거 브레이크 걸리겠구나 했는데 웬걸 뭐 황성빈부터 막 두드리면서 나가는데 뭐 프리배팅 가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문제가 있다 싶었는데 그 후에도 과거의 그런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기량이 옛날같이 않고 많이 떨어진 고영표를 가장 중요한 시합 중에 하나인 타이완전에 올려 2이닝 말로 없는 맞고 투런 없는 맞을 때 6실점 할 때까지 도대체 유중일 감독과 최일원 투수 코치는 멍청하게 뭘 보고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단기전 아닙니까? 끝나면 끝나는 건데 그걸 왜 가만히 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급하면은 박영현이라도 꼭 8회까지 데리고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거기서 4점 주면은 끝나는 건데 그렇죠. 바로 내세워서 급한 불을 꺼야 될 건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뭐 5, 6회는 던져줘야 안 되겠냐는 그런 고정관념. 물론 뭐 선발 투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감독으로서는 그런 것에 대한 신경이 많이 쓰였겠지만은 여기는 정말 코리안 시리즈 하듯이 그냥 막 갖다가 들이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부족했다 싶고요. 감독은 어느 순간에 그랬던 언제 투수를 바꿀 건가 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그러나 이제 이럴 때 그 막 고영표가 맞아 나갈 때 빨리 바꾸는 그런 결기가 필요했는데 고영표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선입감, 과거에 잘 던졌을 때 리즈 시절에 고영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 대한민국에서는 고영표가 지금 제일 잘 던진다. 선발 투수로서는 곽빈이하고 이제 둘이 제일 잘 던지는데 타이완은 아무래도 곽빈보다는 고영표가 사이드핸드라서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 내보냈고 그 과거의 모습을 빠져가지고 계속 잘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조금만 더 하다가 투수 교환의 기회를 놓친 거죠. 네. 결국 이래가지고 이제 시합을 망친 거죠, 그냥. 이런 단기전에서는 그날의 투지와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지. 과거의 성적은 참고 대상입니다. 단기전이니까요. 아주 단기전이죠, 네. 이건. 그런 면에서 냉정하지가 못했고 처음에 또 류중일 감독이 그랬잖아요. 이번에 투수들이 선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 개투를 많이 데려가고 중간 개투에 수준급이 많이 있다. 그렇게 자기가 말을 했으면은 뭐 8, 9명을 다 동원하더라도 썼어야지 왜 안 씁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참 결과를 망쳤는데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 감독들 선수들에 대한 자기 스스로 만든 신뢰감, 미련 이런 걸 붙잡고 있다가 항상 그 몇 박자 늦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빨리 시정할 여지가 있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일본전에 그 최승용 투수를 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도 이제 레프트 핸디드 투수니까 좌완 투수라서 일본을 상대로 냈습니다. 언뜻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신박하고 허를 찌는 카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강 일본을 상대로 선발로 기용하기에는 최승용 투수의 구위, 경험, 어떤 그 수준, 레벨이 좀 부족했죠. 일본을 상대로 국제 무대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최강팀의 선발 투수로 나가기에는 최승용도 뭐 한 2번째나 3번째쯤 나갔으면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아쉬웠네요.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일본하고 시합에서도 굳이 좌완을 그 주장하지 말고 고집하지 말고 구위가 제일 좋은 투수가 선발로 최적입니다. 한동안 일본전에서 이제 좌완들이 좋은 성적을 올렸던 것은 좌완 투수들이 좌완이라 잘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한국에 그 나왔던 유현진이나 이런 투수들이 총체적인 야구 실력이 투구 실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그 선수들은 그 일본 아니라도 다른 팀하고도 잘 던질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네.
우연하게 오비락격으로 왼손 투수가 나가서 잘 던졌으니까 일본은 왼손이 나가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박힌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감독들을 보면 요즘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뭐 왼쪽 타자가 핀치타로 나오면은 또 잘 던지는 오른손 투수 빼고 좌완 투수를 넣잖아요. 좌타자에게는 좌투수를 써야 유리하다. 이런 것도 이제 그 고정관념화된 거죠. 네. 이런 것도 버려야 돼요. 새로 통계를 보면서 새 시대에 걸맞는 야구 전술을 연구하고 네. 그런 그 누차 반복되지만은 특정 선수의 과거 리즈 시절의 능력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최근의 성적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번 시합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타이완도 일본도 거의 모든 팀들이 안타수에 거의 비슷하게 많은 점수를 뽑아요. 안타 7개 치면 6, 7점을 뽑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야구하는 걸 보면서 한국도 찬스가 생기면 어떻게 하든 점수로 연결시키려는 집중력을 더 키워야 된다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로하면 무조건 점수로 연결시키는 능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축구도 그랬잖아요. 문전에서 슈팅은 부지기수로 하는데 안 들어가요. 유효골이 없잖아요. 유효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잘하는 그 저 유럽 애들 보면은 한 번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꼽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우리나라는 항상 골대 부근에서 놀고 어나운서들도 뭐 문전 골처리 미숙이니 뭐 이런 소리나 하지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 잘로 꽉 차면 뭐 합니까? 들어와야지 점수가 예, 나니까. 무사말로에서 뭐 부담감이 커서 못했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네. 점수를 뽑아내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홈으로 들어와야 득점이 그렇죠. 되는 게임이니까 예.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구슬이 서말에도 예. 껴야 보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구슬 늘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타이완에게 제가 놀란 게 네. 투수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음. 별로 점수를 안 줘요. 그 타이완이 다른 팀들하고 시합한 거 보면은 크게 점수 준 게 별로 없습니다. 아주 그 물론 뭐 점수를 많이 준 게임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참 짠물 투구를 한다는 걸 많이 봤고요.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까다로운 투수들이 많고 네. 그것도 놀랍지만은 내야 수비들이 장난들이 아니더라고요. 외야 수비도 좋고요. 언제 쟤들이 저렇게 잘했나 할 정도로 거의 애로가 없어요. 이러다가 이게 잘못하면 타이완이 우리의 천적으로 그 고착화될까봐 많이 염려스러웠어요. 네. 우리가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겠지만은 상대팀 선수들에 대한 뭐 전력 분석한다 했는데 무슨 전력 분석을 하고 왔는지 뭔가 상대팀에 대한 적응이 많이 부족했다. 투수는 타자들에게, 타자는 투수들에게 데이터를 갖고도 대처를 못했는지 데이터 자체가 부족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좀 앞으로는 그런 표피적인 분석보다만 했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그런 분석이 절실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 애널리스트 분석가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과거처럼 기계적으로 적지 말고 실질적으로 타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많이 가져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야구의 특성상 네. 보통 우리가 3연전을 하면은 약팀이 한 번 정도는 이기지 않습니까? 1승 2패 정도지 3연패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 야구가 국제시합에서 27연승이라는 거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록 아닙니까? 사실이요. 그렇죠. 실패할 것 같은데 27연승했다. 그럼 일본의 야구 실력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는데 약한 팀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볼 때 타이완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팀 감독이 제대로 팀을 운영하고 또 선수를 알차게 뽑는다면은 뭐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앞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총체적으로 봐서요. 단기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앞서 있고 일본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우리보다 앞서 있지만 단기전에서는 특히 국가 간의 승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또 일본 만나면 이상하게 그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전투력 올라가죠. 예,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으로 이기는 그런 걸 살리면은 네네. 그 현재 미국에서 뛰는 메이저 리거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마냥 우리가 이기지 못할 팀은 아니니까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네. 끝으로 우리 야구 지도자들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말고 메이저리그도 계속 좀 보고 MPB 리그도 보면서 또 야구 관련 서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번역도 시켜 가지고 읽고 또 일본 서적도 그런 게 많으니까 어떻게 세계 야구가 변하는가, 선진 야구가 이런 것도 연구하며 다양한 변화를 체득하고 이를 한번 활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리더십, 또 기용술, 용병술을 만들지 않으면은 앞으로 점점 경쟁에서 뒤처질 것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불어 송정규의 야구직설 시즌 2도 함께 마무리하는데요. 단장님 그동안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글쎄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안 되고 음. 내년에도 또 이렇게 많은 청취자들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에 저도 그렇고 네. 단장님도 그렇고 또 롯데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 KBO 모든 선수들 관계자들이 알차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예, 내년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흥미로운 또 2025년 KBO로 우리 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네. 내년 봄에 또 시즌 3로 네. 또 단장님을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년 봄 기약하면서 네. 단장님 여기서 보내드리죠. 지금까지 1992년 롯데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송정규 전 우승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저희 방송을 청취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많이 사랑해 주신 애청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장님 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